환영합니다. 알까복가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biology입니다. 어원적인 개념 보실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어근 나왔네요. 바이오라고 하는 어근, 바로 life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사로 사용되는 logY라고 하는 어근은 science,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iology의 어원적인 개념은 뭘까요? life, 생명체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생명체에 관한 학문. 이게 뭐예요? 생물학.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생물의 생태에 관한 학문.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의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iolog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생물학, 생태학이요. 자, 그런데 바이오라고 하는 어근은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예시어들을 꽤 많이 놨죠. 그 정도로 중요한 어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시어들을 많이 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어근들의 의미들은 말로만 설명을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얘기됐지만은 이런 예시어에 있는 이런 어근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타이틀어 속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경우면 제가 써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공간이 좀 비좁다 싶을 때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라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바이오리듬. 자, 바이오리듬 그냥 쓰셔도 무리가 없죠. 그런데 굳이 번역을 준다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요 정도로 번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생체 주기. 생명체 리듬, 주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번역을 안 해도 상관없겠고요. 바이오스피어. 자, 스피어라는 어근은 중요한 어근이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요거는 조금 공간을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래 개념입니다. 구체란 뜻입니다. 구체. 자, 그래 꼭 구체적인 의미의 구체. 눈에 보여지는 구체의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둥구스름하게 둘러싸고 있는 권역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 권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바이오스피어 이러면 의미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쓰면 제일 적절한 그런 말이 될까요? 바이오스피어.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생물의 권역. 그렇죠? 생물권, 요런 정도 의미가 됩니다. 자, aerobic. 자, 여기는 지금 bi, o가 빠져 있고 bi만 있죠? life의 개념입니다. 자, air라고 하는 어근은요, air, 공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명사로서 aerobic은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안 하죠? 에어로빅 그냥 쓰거든요. 에어로빅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소 운동. 그렇죠? 산소를 자꾸 많이 들이마셔서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명체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마이크로브. 여기는 B만 들어가 있네요. 바이오란 뜻이에요. 이것도 B만 들어가 있지만. 자, 그리고 마이크로란 어근은 스몰의 개념보다 더 적은 very small의 뜻이에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우 작다는 의미의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생명체, 이런 뜻의 말이에요. 이 마이크로브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마이크로브는 뭐가 될까요? 바로 미생물이나 세균을 마이크로브라고 합니다. 미생물이나 세균. 물론 미생물이나 세균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이 germ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ge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내지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도 세균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섯 번째 보시죠. symbiosis. 자, sim은 same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 이런 뜻이에요. symbiosis.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될까요? 같이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생이라고 얘기하죠. symbiosis. 자, 다음 단어 보실까요? dialysis. 벌써 LYS로 연결되는 것은 이미 한두 번 이상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어근이죠. paralysis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또 됩니다. 다이어트로. 루즈의 개념, 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이올리시스의 의미는 어떤 어원적인 개념이 될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 분해를 바이올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체를 분해하는 건데 이 생명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바이올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이오테크놀로지. 자, 테크놀로지는 기술이라는 의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생명공학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생명공학. 그렇죠? 생명공학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인체공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인체공학 내지는 보통 생명공학이라는 말 많이 쓰죠. 바이오테크놀로지. 자, 바이오닉스. 자, 이것은 생명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원적인 개념은 그래요. ICS는 사이언스, 학문의 개념. LOGY라고 하는 이 어근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어근이에요. 그래서 학문명은 LOGY 내지는 ICS 이 두 개의 어근을 전미사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학문 이럴 경우에. 자, 바이오닉스 하게 되면은 의미가 뭐가 될까요? 그럼 바이오닉스. 자, 이것은 요거하고 이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생체공학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조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생체공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물의 몸에 관한 학문이다, 공학이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로보캅 있죠? 사람인데 신체 일부분을 기계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생체공학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바이오닉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공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 이건 생명을 연장시킨다라든지 이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바이오미케닉스, 미케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실 테고. 그러면 바이오미케닉스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생체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체역학. 생명체의 그 힘,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가에 관한 그런 학문, 이런 얘기죠. 생체역. 자, 바이오피직스. 피직스는 물리학이라는 의미.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이오피직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생물 물리학, 이렇게 번역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죠. 바이오케미스트리. 자, 케미스트리는 화학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스트리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생화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화학. 그렇죠? 생화학. 자, 그래서 이 바이오라고 하는 이 어근이 라이프의 개념을 지니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예들이 또 있는데,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바이오의, 라이프의 의미를 지니는 어근 바이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바이올로지의 동의어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로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바이올로지를 씁니다. 다른 단어보다는 이 바이올로지를 쓰는데, 굳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영어 어휘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지금 밑줄 3개를 거놨죠? 이 3개 정도 소개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ecology라고 하는 단어도 첫 번째로 소개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근입니다. 자, eco라고 하는 어근,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뒤에 강의가 될 거예요. 어원적인 개념은 home이란 뜻이에요. home.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되겠지만, home은 보금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가정.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보금자리도 home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co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동식물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환경과 연관이 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바로 뒤이어서 바로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컬러지는 원래는 생태학이라는 의미예요. 이컬러지. 환경이나 생태학 내지는
환경 이런 뜻의 말이죠. 환경이란 말로도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물학보다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의미로서 동의어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죠. Bionomics. 자, NOMI, 노민이라고 하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네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는 학문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생물학이죠. 그렇죠? 생물학. 최초로 발견하면은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요. Bionomics. 자, 그런데 Bionomic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처리도 합니다. Bionomy에서 이렇게 처리도 합니다. 어원적인 개념은 같잖아요. 그죠? Bionomy, Bionomics, Bionomy. 그래서 생물학. 정확히 이 칼라지는 생태학이라는 뜻이겠고요. 자, 그래서 바이올로지의 동의어는 이런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파생어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파생어 내지는 중요하고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바이올로지가 생물학, 생태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생물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 바이올로지를 힌트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미사를 처리시켜주면 되겠죠. biologist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biologist 그렇죠? 생물학자. 자, 그럼 형용사 형태. 형용사 형태가 되면 당연히 생물학의 또는 생물학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형용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생물학. 이 형용사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biologic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biological 이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biologic, biological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음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biologic보다는 biological 이 단어가 발음하기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이걸 쓰고 실제로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biological 이 형용사가. 자, 그래서 생물학자는 biologist, 생물학의 형용사 형태는 biological. 자, 요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네요. biology 이만 마치겠습니다.